신학생 시절 강제 징집과 프락지 활동을 강요당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인 목회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해외 유명 기독 출판사와 국내 기독 출판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하느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이 열렸습니다. 통합 김제노회 장로회가 김제 지역 노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선교단체인 라파 선교회가 미얀마 현지 교회와 음악학교, 고아원 등을 순회하며 침술 치료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강제 징집과 프락지 활동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목회자들이 정부의 미흡한 조치를 비판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아빠는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겪은 일 때문에 평생을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셨는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다고, 아니 해줄 수 있는 게 왜 없다고 저렇게 당당한지. 우리 아빠는 누구에게도 형식적인 사과조차 듣지 못하고 가셨는데. 프락지 강요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 이후 이봄 씨가 아버지 고 이종명 목사를 떠올리며 울먹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군에 끌려가 학생운동 동향을 밀고 하라고 요구받은 일명 프락지 강요 사건.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가 2,900명이 넘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이종명 박만규 목사는 4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요구한 3억 원 규모의 위자료 중 9천여만 원만 인정했고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진화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판결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사과했지만 공개 일주일 전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난 이 목사는 보도자료 사과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지만 29일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1심 판결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를 제기하고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주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손을 들어주길 바랬는데 사실 설명도 없이 기각했다는 것이 너무 또 속상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하며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부가 진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 2차 가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보여준 행태, 진화의 결정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 기각해달라. 그리고 소멸시효 항변, 원고들의 재판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사실상 국가의 2차 가해라고 저희가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판단이고요. 2심 판결 결과는 동일한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고발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민규 목사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 소송을 이어가는 것들은 다시는 이 땅 위에 이와 같은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셔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이러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년이 지나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받고 싶은 판결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국내의 신앙 형성은 외국 기독교의 영성을 담은 서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도 해외 기독 서적은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해외 유명 출판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국내 도서를 소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기독 서적을 눈여겨보는 사람들. 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다양한 외국 서적이 소개되는 이곳은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개최한 저작권 박람회 현장입니다. 박람회에선 해외 출판사가 한국에 소개할 책을 가져와 현장에서 출판사와 협의하며 책 저작권을 계약했습니다. 올해는 IVP와 베이커 등 해외 유명 기독 출판사와
국내에서 해외 서적 저작권 중개사인 알맹이 등이 참여하며 다양한 도서를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출판사 관계자는 최근 교회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현장에 필요한 책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와 이제 성도들의 신앙과 어떤 부흥을 위해서 특히 또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또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책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작권 박람회는 2007년부터 시작돼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12년간 활발히 운영됐습니다. 운영 기간 직접 양질의 해외 서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독 출판사들에게 박람회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5년의 중단 기간을 거친 박람회는 올해 다시 재개됐습니다.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종태 회장이 국내 기독 출판업계와 해외 출판사 간 만남에 물꼬를 텄습니다. 기출협은 오랜만에 열린 자리인 만큼 문서 선교계가 활력을 찾고 한국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영성 깊은 책들이 한국 기독교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의 또 목회자들, 지도자들, 또 교수들, 신학자들에게 소개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처음으로 서구가 아닌 남아프리카의 기독교 출판사 쓰리스트림즈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쓰리스트림즈는 아프리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출간하고 아동을 위한 기독교 서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관계자는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됨을 이뤘던 것처럼 한국에도 같은 감동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text in South Africa is very different to the context here in Korea for the basic reason that we have 11 national languages in South Africa. And I think that through the different cultures, it makes us very rich in South Africa. 이틀간의 저작권 박람회를 마무리한 한국기독교출판협회는 외국 서적을 통해 한국의 신앙이 자랐듯 앞으로는 한국의 서적을 해외에 소개해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제32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이 열렸습니다.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골든 십자가상 3명과 함께 특선 12명, 입선 31명 등 총 46명이 입상했는데요. 수상작 전시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하느님의 사랑을 다양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지내던 엔게디를 본따 그린 작품입니다. 작가는 동굴과 샘, 숲이 아름다운 엔게디를 자신만의 천국으로 다시 그려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때 본 엔게디 풍경을 바탕으로 저의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엔게디를 다녀온 이후에 저의 상상 속에 천국에 가면은 이런 풍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림에 담았습니다. 빌딩 앞을 가리고선 한 인간의 얼굴, 일상을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의 모습을 또렷한 원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얼굴 위에 자리 잡은 3개의 십자가,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형상화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넣고 멀리서 보게 되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하고 이제 3명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기독교미술인 선교회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제32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고의 영예인 골든 십자가상에는 엔게디 그 후 연작을 선보인 김은지 작가, 더 트리 오브 라이프의 김정수 작가, 혼돈 속의 탄생의 이성근 작가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골든 십자가상 3명의 작품 21점은 개인 부스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전에서는 골든 십자가상 외에도 특선 12명, 입선 31명이 선정됐습니다. 역량 있는 작가들의 많은 작품을 받았거든요. 근데 현대적인 기법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젊은 작가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폭의 연령대가 함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기독교 발전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또 이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미술대전에 참석한 이들은 전시회가 주님의 향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미술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미술대전을 여는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노혜농 목사는 작품과 예술 활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 예술인들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해 보여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기독 예술가들.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은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 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는 파리 패럴림픽 기간 우리 선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대회 초반부터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양궁과 보치아 등 여러 종목에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단 중 최고령 김옥금 선수는 양궁 여자 컴파운드 랭킹 라운드에서 3위에 오르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또 양궁 리커프 오픈 랭킹 라운드에 출전한 곽건희 선수는 2위를 차지하며 32강 부전승을 따냈는데요. 16강에 직행하며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막내 서민규 선수와 정우원 선수는 보치아 종목에서 각각 예선전 승리를 거두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패럴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주말에도 멈추지 않고 활약을 이어갑니다. 주말에는 한국의 첫 메달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한국 시간으로 31일에는 메달권에 들어간 탁구 남자 복식 차수용 박진철 선수와 장영진 박성주 선수가 4강전을 펼치는데요. 두 팀 모두 결승에 진출하면 금메달을 두고 우리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이 펼쳐집니다. 일요일인 다음 달 1일에는 김황태 선수가 철인 3종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출전합니다. 김황태 선수가 속한 트라이애슬론 그룹 중 양팔이 없는 선수는 김 선수가 유일한데요. 수영에선 불리하지만 사이클과 육상에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할 거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계속된 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맹활약 중인 우리 선수들. 주말 동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응원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통합 김제노회 장로회가 김제 지역 노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황산중앙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지역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건강한 교회와 노회를 위한 세미나로 일상에서의 삶이 곧 선교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알리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를 정말 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교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교인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백석대 김민석 교수는 공공신학의 시작은 존중에서 비롯된다며 우리의 삶 속에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기독교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졌다고 지적하며 다시 회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한편 김제노회 장로회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미얀마 정광수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라파 선교회장 류치란 목사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미얀마 한일교회 등 6개 교회와 현지의 음악학교, 고아원 등을 순회하며 침술 치료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70세 고령의 나이에도 사역 기간 동안 매일 60명 이상의 현지인들을 진료했습니다. 또 빈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쌀과 계란 등 식료품을 전달하고 보수가 필요한 현지 교회에는 수리 비용을 선교비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 방문에는 교통 상황이 불편한 반석교회를 위해 3륜 오토바이도 기증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표본 감시와 병원체 감시, 응급실 내원 환자 모니터링 등 다층적 감시 체계를 통해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판단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표본 감시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이달 4일부터 10일에 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6명이 신고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지표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며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 명보다 훨씬 적은 20만 명 이내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파행이 속출하는 가운데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 세션에서는 한국 면허로 캐나다, 미국에서 의사학위 등의 제목을 단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강연의 연사는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서 재직하다가 외국 병원으로 건너가 일하고 있는 의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이영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을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됐던 셈입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약 500명 중 59.8%는 10대였습니다. 양 의원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가자 지구에서 국제 구호 차량을 공격해 최소 5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연료와 의약품을 싣고 가던 미국 구호단체 근동 난민구호의 구호차 행렬을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구호 차량 행렬에 선두차에 타고 있던 팔레스타인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동 난민구호 책임자인 샌드라는 성명을 통해 구호 차량 이동에 대해 이스라엘군과 사전 협의까지 했는데 공격당했다면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간발의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9일 자사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한 달 만에 1%포인트 격차로 역전하며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양자 대결에서 앞선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 설문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F-16 전투기 한 대가 최근 추락해 파괴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2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동안 벌어졌다고 정부 관계자가 이 신문에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몬피씨로 알려진 조종사 올렉시 맥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사상 최대 규모 공중 공격을 격퇴하던 중에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렉시 맥스는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지원 호소 캠페인의 얼굴이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해당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영남 지방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 한때 영동 중남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방으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부산과 제주 32도, 대구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어린 청소년들의 피해가 줄곧 이어져 온 건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